자, 사탄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 자, 네, 이를 위하여 어여표 했죠. 여기 했죠. 새로 20까지 했었습니다. 20은 무슨 모음화? 원순 모음화. 28자를 맹가논이 만들다 해서 리얼 탈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기에 동그라미입니다. 요거는 크게 뭐 저긴데 여기에서 왜 라를 썼을까요? 바로 목적격 조사는 중세에서 목적격 조사는 현대에서 뭐하고 뭐가 있죠? 현대에서 목적격 조사는 을하고 를만 있죠. 어떻게 구분하니?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죠. 을 받침이 있으면 을, 노래를 받침이 없으면 늘이죠. 자, 이걸 현대고에서 뭐라고 하더라? 혹시? 뜻은 똑같은데 글자를 다르게 쓰고 있죠. 바로 조사의 무슨 형태? 이 형태라고 합니다. 조사의 이 형태. 요 이가 다른 이자거든요. 그래서 주격조사에 왜 가가 쓰이고 현대국에서 왜 가가 쓰이고 왜 이가 쓰였을까? 앞에 받침이 있으면 뭐가 쓰여요? 영선이 이렇게 하면서 머리 영선이가 하면서 가가 쓰이 영선이가 가 쓰이죠. 근데 윤수가 가 쓰이죠. 근데 뭐 성민이 할 때 이 쓰이고 그러니까 받침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것도 음악을 노래를 이렇게 조사의 이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제 중세로 오면은 네 개가 돼요. 알, 랄, 을, 르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세국어 훈민정음 이거는 훈민정음 서문은 모음자가 다 지켜졌다고 했죠. 얘는 어디에 쓰였어요? 받침이 있다 없다 해서 얘는 양성에 쓰였죠. 얘는 음성에 쓰였죠. 이거는 머릿속에 딱 정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써야 돼? 문자하고 이게 없으니까 문자를 받침이 없으니까 를 쓰이는데 아래 하니까 라 이렇게 써야죠. 양성이니까. 새로 28자를 맹가논이 하고 형광펜으로 다시 우리 네모도 해야 돼요. 28자. 28자가 초성 몇 개? 즉 자음이 당시 만들 때는 17개. 중성은 몇 개? 11개. 그래서 총 28자예요. 현대국으로 오면서 몇 글자 됐나요? 자음 14개, 모음 10개에서 14개, 24개가 됐죠? 24글자 됐죠? 4개가 사라졌잖아요? 이거는 아주 잘 나옵니다. 사라진 4개의 글자를 순서대로 옛날에 선생님이 그림 그려주고 기억나죠? 네. 자, 가장 먼저 사라진 게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 2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반치음 써주고 얘가 여린 히읗, 얘가 반치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중에 오 하고 있는 요 모습을 하고 형태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입 밑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줌마라고 봅시다. 아줌마 요렇게. 요 그림 기억하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 삐에로다 삐에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세종어조 훈민정음에서는 있던 글자가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니? 요걸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얘는 순경음 비읍이기도 하고 뭐로 썼냐면 연서. 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새로 쓰기입니다.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 이런 것들은 연서라고 해서 새로 쓰기를 연서라고 합니다. 순경음 비읍은 뭐냐면 입술을 가볍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하니? 밥, 엄마, 밥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런데 당시 순경음 비읍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엄마, 밥 주세요. 밥. 이거 하나 더 넣으면 엄마, 밥 주세요. 밥. 이렇게 되죠. 발음 어렵죠? 네. 그러니까 금방 사라졌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기 수비할 때 여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그럼 언제 사라졌을까? 얘는요 제일 먼저 사라져요. 나오자마자 휙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맨 먼저 28글자에서 맨 먼저 사라졌다면 여기에 하나를 얹으세요. 마치 우리 여학생들 이렇게 왕관 이렇게 악세사리 하듯이 얘 제일 먼저 사실 사라지고 이 순서대로 5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얘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지? 28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이응 2개짜리 또 있거든요. 어디 갔어? 날로 쓰면 어디 갔어? 요것도 이응 2개짜리도 금방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28자 중에서 사라진 4개의 글자 꼭 순서대로 알아두고요. 자, 새로 28자를 맹가논이 사람마다 하여는 밑줄,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하여라는 말은 뭘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 무슨 동사가 가죠? 사동사가 갑니다. 뭐뭐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키니까 이 뭐가 되는 건 사동이 됩니다. 사동이고요. 수비는 동그라미. 수비에서 순경비비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되니? 수에서 이가 사라졌으니까 수이가 되죠. 근데 이 수이는 이나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니? 쉬 이렇게 되죠. 쉽게 이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전하 한글을 백성들에게 반포한다는 것이 쉬 되는 일이옵니까? 전하 지나가네. 내가 백성들 위해서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쉬는 쉽게라는 뜻입니다. 다 적었나? 수비. 그 다음에 또 밑줄이네요. 니격. 이 켜라는 거 여기 있는데 이것도 니은이잖아. 그러면 뭐가 안 됐다. 역시 부음 법칙이 안 됐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부음 법칙 안 된 건 안 된 것끼리 짝. 구개만 안 된 건 안 된 것끼리 짝. 이렇게 해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날로 날마다 숨의 네모입니다. 형광펜으로 네모 숨의. 이 숨에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기본형부터 볼게요. 숨의 기본형은 뭐로 나오냐? 쓰다로 나오죠. 쓰다입니다. 쓰다에 뭐가 붙었니? 할 때 뭐니? 지금 우리 쓰다에 명사형음에 미음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쓰인데 당시에는 15세기 중세구에는 명사형음이다. 앞말이 양성이면 앞말이 음성이면 인데 이게 뭐니? 의가 음성이죠. 음성이니까 에라 수음에. 그래서 일단 네 가지가 하나 되는데 먼저 일단 요거 비옵시옷은 하변명사죠. 하변명사는 따라 요거는 글자 쓰는 방법이고 따라 나오는 게 뭐니? 어두자음분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어두자음분. 그 다음에 음이 쓰였죠. 뭐니? 명사형음이 음이나 음이 쓰였는데 얘는 양성, 앞나말이 양성이고 양성, 앞나말 얘는 음성이면 음성. 음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쓰음 할 때 숨 이렇게 됐죠. 숨에 이렇게 됐으니까 뭐 탈락? 탈락이 나오네. 자, 하면에서 어두장도 됐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음이 뭐가 쓰였어요? 음과 음이 쓰였는데 여기 명사형음이 말고 그 뒤에 명사를 만드는 접비사인 기는 쓰이지 않았어요. 언제 쓰이냐? 얘는 16세기 소학은혜라는 책을 보면 아당하기 16세기에 아당이 뭐냐면 아부학입니다. 아당하기 할 때 요 기 노래하다 명사형 노래하기 이렇게 기는 16세기 나옵니다. 15세기에는 옴과 이라는 명사형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뭐니? 숨앤데 이어져 붙죠? 이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모음조화도 되죠. 우와 모음조화. 그래서 쌤이 네 가지 알아보라고 한 것 중에서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변교사 어두장군 명사형의 오음이 쓰였다, 이어져 있게 쓰였다, 모음조화 쓰였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1탄에서 나라 말싸미도 네 개를 알았듯이 여기도 네 개가 이 수매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기억하고 난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면 요 네 개 기억하고 혹시 이런 말도 있으면 얘도 맞다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수매. 자, 뼈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동물중심 벽이고요. 편안하게 하고자 밑줄 역시 사동사. 동사는 6가지 있어야 되나? 동사는 뭐 있니? 동사. 자동사, 타동사, 또 피동사, 능동사, 다음에 주동사, 사동사. 이렇게 6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고자는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 따름이를 할 때 요거는 그냥 어떤 의미가 없고 따름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나라 말상리에서부터 할 따름이다까지를 쭉 정리한 겁니다. 자, 특이한 사실. 나라 말상리부터 할 따름이다의 글자 수를 세보면 몇 글자가 나옵니까? 108자가 나와요. 108자가 나옵니다. 108 하면은 뭐가 생각나니? 108번뇌. 우리 이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108가지의 번뇌를 108번뇌라고 하거든. 불교 용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당시에 태조 이성계가 숭유억부를 했는데
유교를 숭상하고 또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억부를 했죠. 태조 이생비가 숭유억부를 할 때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신돈이라고 들어봤니? 신돈 세돈 아닙니다. 내가 승리했어, 승리. 공민왕이라고 들어봤니? 네.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12살에 당시 원나라로 끌려갔었거든요, 볼모로. 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게 다시 우리 고려 사람인데 많은 학생들이 공민왕을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알고 있다? 아니에요. 이 사람 뒤에 3명이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민왕이 고려에 있었는데 있다가 원나라로 끌려갔다가 왔는데 또 원나라에서 그 전략적으로 노국공주라는 원나라 여자를 결혼을 시켜요. 근데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공민왕이 노국공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병으로 그 공주가 죽어요. 그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 뒤부터는 정사 안 돌보고 맨날 술 먹고 사냥하고 막 노는 거야. 그 틈을 틈타서 승려인 얘가 공민왕 옆에서 계속 이제 자기 정치를 하면서 조언을 해준다는 핑계로 자기가 자기 권력을 막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뭐였니? 무신정권이었잖아. 그러다 보니 이 신돈이 계속해서 공민왕이 총기를 막 흐려요. 그런데 신돈에게는 애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공민왕이 노국공주 못 잊어서 막 이러다가 신돈의 애첩을 보고는 예쁜데 그러면서 신돈의 애첩을 뺏어요. 그래서 나왔던 왕이 누구냐? 바로 우왕입니다. 이 우왕이 아버지 닮아서 맨날 술 처먹고 놀아요. 그래서 다시 또 왕을 세웠으니 그게 청왕이에요. 얘도 별반 다른 곳이 맨날 술 처먹고 놀았죠. 근데 보세요. 신돈의 애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민왕과 첩의 사이에서는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로 보지 않고 신돈의 아들로 본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인정을 잘 못 받으니까 맨날 술 먹고 놀고 주색 잡기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금방 쫓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바로 자기 나라를 왕조로 세우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공양왕이라는 정말 벼슬의 뜻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 그냥 아주 바다 같은 사람, 넓은 사람, 왕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 비슷하게 해요. 누가? 이성계가. 그러다가 나중에 얘를 폐위시키고 이시조선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돈부터 비롯된 고려 말의 이 혼란들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구름이 무심탄만이 아마도 허랑하다 기억나니? 중천에 떠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라는 게 거기 이존호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바로 이존호가 이때 고려 말의 충신이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숭유업부를 하게 된 제종이 숭유업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돈부터 이어진 불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그러니까 만약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자꾸 억제했죠. 그런데 세종의 아내 즉 왕비 궁전이 법당도 만들고 해서 불교를 되게 중시했거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백전장을 만들었다는 뭐라고 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중세국어와 맨 마지막에 재밌는 썰까지 재밌었나요? 네, 여기까지. 물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해 줄게요. 중세국어를 좀 더 깊게 보려면 나란말싸미라는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송강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로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요거는 한석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보면 물론 픽션도 있고 난픽션도 있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마 중세국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